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교총회가 여성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모인 이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교류와 화합을 다졌습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19화에선 작은 섬마을교회에 부임하게 된 목회자의 어르신들을 향한 아낌없는 사역을 소개합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의 목표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려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춘천 사랑의 교회가 입당을 기념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성도와 지역 주민이 교제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정명석 교주나 이재록 교주의 공통점은 성범죄로 구속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단 내 성폭력 문제가 화두인데 교주를 아버지로 부르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인 교회 내에선 성폭력이 발생할 위험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이단 JMS 정명석, 만민중앙 이재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이단 내 성폭력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사한 구조인 교회에는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27일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주최한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에는 1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박신원 실장은 교회 내 성폭력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에 경계짓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개소한 2018년 이후 접수된 300건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70%는 목회자, 즉 리더십에 의한 성폭력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이제 목사님을 거의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성폭력인가라는 걸 인지하기 전에 아버지로 생각해라는 그런 친밀감 안에서 굉장히 쉽게 경계 침범, 특히 성적인 경계 침범,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폭력과 협박보다는 친절, 신뢰관계를 기반한 그루밍적 특징이 강하다. 교회는 목회자가 상담, 돌봄, 가르침의 위치에 있기에 성도들이 보다 쉽게 경계를 낮추고 목회자에게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실장은 성폭력의 최고에 대한은 예방이라며 스스로 불쾌함을 느끼는 경계선을 알고 있어야 침범당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교육들만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그대로 부여하신 어떤 인권적인 나는 나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것이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이날 예방교육에서는 각자 경계의 범위를 찾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경계 침범 체크리스트를 통해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허용 가능한 경계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금 이런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없고 또 목회자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서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지난해부터 목회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센터 측은 피해 당사자 상담, 사건 지원을 맡으며 가장 중요한 건 교계 내 성평등 문화 정착과 목회자들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여성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여성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2013년 제103회 총회에서 여성의 목사 안수를 결의했습니다. 지난 3월 초 교단이 파악한 여성 목사와 전도사는 총 375명으로 침례교는 여성부와 전국 여성선교연합회를 운영하며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직전 총회장이었던 고명진 목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들을 위한 영적 성장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총회 여성부와 전여회가 나서 여성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성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 등 7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인환 총회장은 이날 교회 안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을 향해 영적 성숙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동역하는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다.
남성 사역자와 여성 사역자 이 관계 가운데 누가 리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성숙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미나에는 레크레이션과 그룹 시간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교류를 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소속 목회자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와보니까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함께 동력을 얻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여성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점검하고 사명을 다지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가정회복 강사로 잘 알려진 레헴 가정생활연구소의 도은미 목사는 주 강사로 참여해 창세기 말씀에서 나타난 부부의 모습을 통해 여성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전여회 이란숙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사역자들이 위로를 받고 응원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못 보는 그런 자각지대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들 눈에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여성으로서의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여성으로의 딸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좀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떨까. 침례교단은 이날 여성 사역자 현황을 점검하고 목회자 사모를 파악하며 교단 내 여성 목회자를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 이웃들을 소개하는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19번째 이야기는 충남 보령시 삽시도라는 작은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장두민, 이주현 목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섬마을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나선 목사 부부의 이야기를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수가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충남 보령시의 작은 섬 삽시도. 대천항에서 하루 3번 운행하는 배를 타야만 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섬마을에서 성도 수가 15명이 되지 않은 작은 섬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장두민, 이주연 목사 부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곳 삽시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수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어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장 목사 부부의 기도와 헌신으로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는 중입니다. 처음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마이크 잡음이 너무 심했어요. 또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없어서 제가 처음 이 강단에서 결심했던 게 이 교회에 찬양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로 부임한 초반에는 섬 주민들과 친해지기 위해 떡을 나누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교회 예배에 재개를 알렸습니다. 섬마을이라 불편한 점 중 하나는 교통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고 교회 시설이 고장나기라도 하면 웬만한 문제는 직접 수리를 하는 편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장 목사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육지로 나가 먹을거리를 구입해 가져다 드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헌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 말씀과 은혜가 제게 이미 그때 그 한 번으로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젊을 때, 가장 귀할 때 드려야겠다.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움트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 삽시 베델교회의 따뜻한 이야기는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성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고단한 세상 속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곧 성공일 텐데요. 성경 속 지혜를 뽑아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는 성경에 근거한 12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꿈꾸는 자가 되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소유하라,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라 등 명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책을 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지난 1월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경험으로 깨달은 성경적 지혜를 성도들과 나누기 위한 겁니다. 이 담임 목사는 책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란다며 성도들이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이 방향 없이 목표가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꿈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꿈을 만들고 꿈이 믿음을 성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정하는 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책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는 크리스천이 믿음의 성공을 이루는 법을 전도서에 나온 지혜로 알려줍니다. 15장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9장에서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자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쫓아가느라 귀에 대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서 내용을 떠올려 성령이 붙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 고민에 빠진 가상의 크리스천 김권사 이야기를 다룬 신간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이 겪을 만한 고민들을 모았습니다. 등장인물 이 목사가 로마서 내용을 바탕으로 믿음의 성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지은이 상동교회 이성조 담임 목사는 세상적인 일로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선물 로마서를 줬다고 말합니다. 구절을 읽고 해답을 얻어 믿음이 강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경험과 같이 오늘도 삶에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이 책을 읽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사랑의 교회가 140여일간의 증축 공사를 마치고 26일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측은 입당을 기념하며 콘서트를 마련하고 성도는 물론 지역 주민을 초청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포토부스를 설치해 사진을 찍고 축하 메시지를 남기며 다양한 체험을 즐겼습니다. 콘서트에는 사랑의 교회 연합찬양팀의 찬양과 4명의 여성 성악가의 사중창 공연이 감동을 더했습니다. 윤대영 담임 목사는 새로워진 성전에 입당하는 모든 과정이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신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입당 예배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아마 5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분들에게 교회와 또 하나님을 좀 부드럽고 포근하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사람이 이쁘고 성도가 이쁘고 믿음이 이쁘고 마음이 이쁜 그런 교회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교도를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교도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6개월을 근무한 후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돌연 복무를 거부했고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2번째로 심사한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며 근무하는 기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는 전술 핵탄두를 전격 공개해 핵무기 실전 능력을 과시하고 핵 위협을 극대화했습니다. 28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한 사실을 전하면서 전술 핵탄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화산 31장착 핵탄두들이라고 쓰여 있고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탄두 등의 문구도 볼 수 있습니다. 김 국무위원장은 이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제계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들과 만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와 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밀집도가 심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평균 17.3%로 떨어지는 등 역대 최대로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이 대폭 줄자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인하로 서울의 주요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와 3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7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상태에서 시장의 관망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 MBC 뉴스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전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커버넌트 스쿨에서 총격이 발생해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이 학교 출신인 28세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밝혔으며 총격범은 경찰과의 교전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돌격, 소총 등 공격무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력 공급과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오는 2030년까지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난 몇 년간의 위기가 겹쳐 거의 30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예상되는 잠재적인 국내 총생산의 둔화를 역전시키지 못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빈곤을 줄이는 전 세계의 능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더미킬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관련한 성착취 영상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학술 연구 서비스 기업인 토슨 로이터는 글로벌 검색 엔진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성착취적 용어 검색량이 이전 대비 3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관련 검색어 검색량이 200% 뛰었습니다. 침공으로 터전을 잃은 이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난민이 성범죄와 인신매매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인 국공내전 종료 74년 만에 대만 전 현직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 전 총통은 27일 오후 상하이에 도착했으며 난징과 우한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 전 총통이 속한 국민당은 현 여당인 민진당에 비해 온건한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 전 총통의 방중에 중국 공산당에선 중앙 대만 판공실 관계자 등이 공항 영접을 나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 곳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먼지 차단이 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0도, 대전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1도, 광주 22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가 끝나는 대로 방송되는 사랑은 강물처럼에선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작은 섬마을교회에 부임해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젊은 부부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